오늘은 제가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SNS 어떻게 접목했는지, 그리고 지금 10년차 강사로서 SNS를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나 어떻게 좀 활용했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감성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뉴질랜드 교육진흥청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권의 SNS 분야의 책을 썼고, 인스타그램 책을 2016년도에 집필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스타그램을 쓴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SNS 트렌드 책도 국내에서 첫 번째로 쓴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이력들 뒤에는 SNS,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요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SNS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접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SNS 마케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 뭐뭐뭐를 위해서입니다 인데요. 바로 알리는 것이죠.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알리는 것에서 하기 위해서 저는 채널들을 좀 활용했던 거였는데요. 자, 그러면 잘하는 방법,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려면 목적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수업을 왜 듣는가? 이런 목적이 있으셔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뚜렷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많은 건지, 10,000명이 많은 건지, 20,000명이 많은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나는 강의를 10번을 나갈 거야. 10번 나가기 위해선 블로그를 30개를 써야 될 것 같고, 사진은 300장이 필요하겠어. 이거를 역으로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 찾아가셔야 온라인 마케팅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케팅은 결국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알리는 것인데요. 결국에 저는 여기서 SNS라는 부분을 택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오늘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전단지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좋지 않겠죠. 근데 온라인의 장점은 24시간 뿌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제약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관점으로 제가 제약이 없는 온라인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제가 이 SNS를 잘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온라인이라는 게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제가 했던 방법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결합을 시켜서 융화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또 만들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졸꾸. 무슨 뜻일까요? 졸꾸. 졸라 꾸준히란 뜻이에요. 뭐 웃긴 단어일 수 있는데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꾸준히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블로그를 2005년도에 개설을 했어요. 17년이 넘었죠. 포스팅 개수는 1600개가 넘고요. 총 방문자 수는 240만 명이 넘습니다. 오랜 시간을 계속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블로그 들어가 보세요. 아마 얼마 전에 블로그 포스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17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요때 당시보다 더 많이 포스팅이 되어 있어요. 팔로워 수는 이제 비슷하지만 포스팅 개수는 훨씬 더 많게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하루에 하나씩 올렸다 하면 365일, 3600개를 올렸다고 하면 10년을 올린 거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카카오톡 채널 지금 8년 넘었고요. 5046명이 지금 67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강의를 할 때마다 늘어나요. 6700명을 모으려면 사실은 67,000명 정도 있어야 6700명이 가겠죠. 왜냐면 계속 나가요. 광고 메시지 보낼 때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모아가고 있다. 어딘가에다 계속 그래도 내가 귀결하고 있다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있죠. 모든 채널을 다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강의, 책 쓰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영상 촬영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카카오 스토리도 하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거든요. 수업 들으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이라면 또 이거 카카오 스토리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들으시면서. 뭐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 채널을 다 운영을 꾸준히 했다. 졸꾸가 제 첫 번째 어떤 노하우고요. 두 번째는 후기를 잘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후기는 결국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지금 컴퓨터 화면인데 저는 10년 동안 강의했던 사진을 모두 다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컨텐츠라는 거죠. 제가 10년 전 사진을 지금 올리면 와, 이 사람 되게 오래 했네, 전문가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때 사진 올리는 것도 똑같은데 10년 뒤에 올리면 시간에 대한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전문가다라고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기나 기록을 잘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컨텐츠를 지속해서 보관해 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기록을 했어요. 블로그에도 기록하고 피드 이런 곳에다가 다 기록해서 이걸 컨텐츠화 시켰다라는 것들이 핵심이고 시각화 시켰다. 네. 핵심은 시각화예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도 시각화 되신 거죠.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를 하시면 좋겠고, 그 부분을 또 회고록으로도 매년 작성을 했어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작성해서 제가 누구를 미팅할 때마다 이 링크 하나를 보내줘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23년도 이랬습니다. 그럼 이 사실 이거 하나만 보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로 보여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후기 기록. 세 번째로 제 노하우는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한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택시, 생산자 중심, 카카오 모빌리티, 고객 중심. 택시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시고 또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 카카오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로 불러주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들이 사실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뭐 책도 계속 집필을 했고요. 매년도 쉬지 않고 집필을 했고 적극적으로 출판 기념회라든지 홍보, 소통을 계속 도전한 거죠. 여기 찰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할 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도전했던 것들. 그리고 매장을 계속 오픈을 했어요. 내가 온라인을 하지만 오프라인 사람을 만나는 접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경험이 강의를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도전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저는 앨범도 이렇게 도전도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꾸준히 하고 도전하고 거기서 후기나 기록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할 때 내가 직접 해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노출시킨 것들을 말하고 역지사지로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이유가 있는가,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또는 고객은 어떤 채널을 선택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에 봤을 때 좋은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가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딱히 멘토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멘토를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멘토를 추천하고 싶냐면 두 가지 부류의 멘토예요. 첫 번째는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분의 멘토가 필요하다. 한 분은 바로 물어볼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자, 이유는 일단 돌아가신 분들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님, 우리가 뭐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책이나 뭐 업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멘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대학원을 갈 건데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두 가지 멘토를 좀 만드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저는 그러면 멘토가 없었는데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느냐, 저는 글귀에서 되게 많은 힐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힐링 받았던 글귀를 조금 공유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나이키 창업자가 했던 말인데요. 겁쟁이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은 중간에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만 남았다. 저도 10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저는 똑같이 했는데 있다 보니까 강한 자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아까 말했던 졸구가 여기 적용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운을 믿는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르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실수록 더 많은 운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너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신께 맡겨라. 네,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네. 결국에 어떤 감정의 기억 안 나요. 작년에 힘들었던 거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블로그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힘든 일이 있다면 세상이 그대를 넘어뜨린 이유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글귀인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 오래도록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 말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여기서 핵심의 제 생각은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 잘 되면 기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뻐할 필요가 없다.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찍을 수 있을까? 몇 시간을 찍어야 될까? 막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고 지금 편안한데 굳이 찍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게 잘 된다고 해서 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계속 새기고 일일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잘하고 싶다면 일단 많이 해봐야 된다.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많이 해보셔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왜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런 글귀들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나 장치를 좀 마련해 가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글귀에서 쓰고 싶지 않을 때 저 글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일단 꾸준히 컨셉과 지속성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되니까 제 사례가 좀 참고가 되셔서 이 수업을 받으시는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